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. 오늘 얼터너티브 한번 간단하게 저도 아직 안 봤는데요. 자, 광고 말고 자 보여주시죠. 바로 나왔대요. 27입니다. 이 정도까지 갔을 때가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되고 있죠. 우리 6일 때도 있었고 7일 때도 있었는데 어느덧 39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또 27까지 내려오는 장면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. 투심이라는 게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저는 세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첫 번째는요. 기사에 보니까 코인 투심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. 우리 잭슨홀 미팅 때 주저앉았던 거에 비해서 조금씩 이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나 비트코인, 이더리움 같은 것들이 이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. 상당히 고무적이다. 리플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? 코인 투심이 다소 개선됐다. 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. 그럼에도 지금 확 튀어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이죠. 주식과 암호화폐는 불확실성과의 싸움이다라고 늘 제가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죠. 특히 이제 리플의 불확실성은 SEC입니다. 이게 이제 리플에는 악재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만 궁극의 악재가 호재로 또 바뀌기를 저 개인적으로도 바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SEC와 리플랩스의 소송도 지금 617일째 지나고 있는데요. 그나마 서서히 엉킨 매듭이 서서히 풀리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리플의 변호사들도 열심히 활동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소 고무적인 것은 또 사실입니다.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리플을 포함한 코인 투심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.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. 리플을 포함한 이렇게 암호화폐 전체적으로 좀 눌려있는 느낌이 드는 것은 거시 경제적인 문제에도 분명히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로 치솟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, 이것도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죠.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제유가가 잘 잡혀야 되거든요.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. 근데 최근에 감산 소식도 있고 그래서 국제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다시 조금 이 암호화폐나 주식판이 좀 주저앉는 느낌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. 그 인플레이션은 진짜 산불과 같은 겁니다. 좀 이렇게 꺼진 듯 방심하다가는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서 비록 8월에 FOMC 회의는 없었습니다만 잭슨홀 미팅에서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아마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분명히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의장 자체의 캐릭터는 매파적인 성향은 아닌 것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. 그럼에도 이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인해서 매파 아닌 매파적인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단 9월에 FOMC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. 그러나 저는 0.50%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. 그래야지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테니까요. 하나만 더. 그렇다면 다른 암호화폐들은 리플이나 비트코인,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6%가량 반등이 좀 나왔잖아요.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1.5% 굉장히 소폭 오른 것 같지도 않은 오른 것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리플의 세력이 존재한다면 리플의 개미 탑승을 거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만약에 세력이 존재한다면요. 결국 늘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보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. 그래서 리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긴 여정과 같은 그런 투자를 필요로 한다. 이건 어쩔 수 없죠. SEC 변수에 일단은 갇혀 있고 그 다음에 2022년, 2023년 상반기까지는 또 안 좋은 경제 지표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아질 여건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. 이런 대외적인 여건을 틈타서 또 세력들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개미 탑승을 거부한다. 많이 내리고 적게 올리고 답답하게 해서 계속
차트를 억누르거나 조작하는, 조작이랑 좀 그렇고요. 조종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은 어느 세력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리플은 더더욱 이 개미 탑승을 거부하는 그런 느낌이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정리해 볼까요? 얼터너티브에서 제공하는 공포 탐욕 지수는 27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됐다.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39 갔다가 27 갔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암호화폐의 숙명적인 로테이션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. 기사에서는 코인 투심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고무적인가요? 리플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? 기사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잭슨 비팅 빔 맞고 그것에 대한 반등일 수도 있고 뭐 RSI 기술적인 반등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근거들이 생각이 나는데 다소 개선된 것은 또 부인할 수는 없고요. 그러나 리플은 조금 지지부진한 건 사실이다. 거시 경제적인 문제가 여전히 짓밟고 있다. FOMC 회의 불확실성, 아니면 잭슨 홀 미팅, 국제 유가, 서부 텍사스의 원선물의 국제 유가,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사태,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. 특히 리플의 경우는 SEC까지 더해지면서 뭐 정말 지금 제가 이렇게 필기하고 있는 것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힘든 2022년에 한 해가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하나만 더. 또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, 그리고 결국 만약에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세력이 존재하고 큰 손이 존재한다면 그 큰 손의 큰 그림을 큰 손이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개미이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상상하는 그 그림을 우리는 완성시킬 수 없다.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, 우리가 그리는 그 차트에 반대로 늘 움직일 것이다. 그렇지 않나요? 나는 여기서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근데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만약에 세력이 존재한다면 그런 것들을 노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리플은 사랑받는 그런 암호화폐인 것만은 또 사실입니다. 그리고 또 어떻게 움직일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.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다 힘들어하는 그런 장이라는 거 좀 생각하시고 리플은 좀 길게 끌고 가시면서 리플에 투자를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가는 것이 또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고요. 저희는 잠시 후 6시 방송 때 뵙겠습니다.